지문의 개수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다. 바로 트리플 패시지. 186번부터 200번까지. 사실 리딩 파트를 101번부터 막 풀어오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삼중 지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결코 쉽지가 않고 읽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삼중 지문을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방법을 썼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오늘 팁을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삼중 지문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을 순서대로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서 풀고, 이런 방법을 혹시 해오셨나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을요. 자, 지문 상단에 보시면요, 번호가 쓰여 있죠. 퀘스천 하면서 191번부터 195번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옆에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문의 유형들이 쓰여 있어요.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article, and letter. 그러니까 지문의 종류들이 옆에 쓰여 있어요. 그럼 그 지문의 종류들을 한번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지문의 종류를 보면, 아, 오늘 이 세 개의 지문이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나올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될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지문의 개수가 3개인데 셋 다 싹 다 독해 지문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3개 중에 하나 정도는요, 도표나 양식 등이 들어가서 독해 양을 확 줄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삼중 지문의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표나 양식을 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 그 양식이나 도표 안에 들어있는 몇 단어만 유추해도, 아, 이 글의 성격과 나머지 지문을 유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게 들고도 독해를 하기 이전에 양식과 도표를 보면 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지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 게 효과적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문제를 풀라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풀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먼저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부담도 적어들게 될 것이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후반부에 풀수록 어쨌든 지문의 내용을 많이 파악한 상태에서 마지막 지문 문제를 푸는 것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푸는 것보단 후반부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96번부터 200번까지, 그러니까 트리플 패시지의 마지막 지문의 번호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독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식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위쪽에 이렇게 쓰여 있죠. 바로 refer to the following order form and to emails. 양식 하나에 이메일, 누군가 주고 누군가 한 명은 보내고 그것에 답장을 하는 이메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목이 뭐예요? order form, 주문서입니다. 누가 이 주문서를 일단은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맨 위부터 고유명사, 날짜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지문이 무슨 주문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이 표를 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roaster, food processor, knife, 이런 단어가 지금 이 지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스터는 굽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프는 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사람이면 뭐 하는 사람일 것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주문서를 쓴 사람은요, 칼이 필요하고 굽는 기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방 도구가 필요한 사람이 이 주문서를 썼을 거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두 개의 이메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이 도구들을 생산해내는 업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메일은 지금 이 주문서를 신청하고 그 제품을 받은 사람 간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아직 이메일을 읽지 않았는데 이 주문서 하나만을 통해서도 두 개의 이메일이 어느 정도 관계가 규명될 수 있는 예상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첫 번째 지문부터 마지막 지문까지 우리말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려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는 항상
지문과 지문의 연계 관계를 파악하고 예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3중 지문은 결코 정복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단순히 읽지 마시고 지문의 관계를 규정하고 예상하는 연습들을 꼼꼼히 해보시길 바랍니다.